오늘부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주간이 시작됩니다. 21개 국가가 참여하는 31일 정상회의 앞서 굵직한 외교 일정이 한 주 내내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될 주요 외교 이슈와 관련해서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세안 일정 오늘 저녁까지 이어지는데 이 대통령께서 에이펙 정상회의 전에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아세안이 우리에게 갖는 그 외교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해 주신 에이펙 정상 슈퍼위크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세기의 양자회담 그리고 다자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이와 더불어서 한 아세안 정상회도 있고요. 이 아세안 국가군이 10개 국가가 하나로 모여 있는 이 블락이 우리에게는 3대 교역국 중에 하나고요. 갈수록 이제 그 아세안 국가들이 갖고 있는 젊고 역동적인 그러한 그 노동 시장이라든지 시장 확대 가능성 이런 부분을 고려봤을 때 우리로서는 상당히 매력 있는 시장이고 협력 파트너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아이펙 슈퍼위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셔가지고 우리가 아세안 국가들과 어떻게 협력을 해 나갈 것인가, 그걸 통해 어떻게 상생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공유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지난 100일 이상 동안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데 방점을 찍었다면 그렇다면 그 외교의 지평을 이제 넓혀 나가야 될 그러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 관계를 관리하고 그리고 그다음 중요한 교역국인 한 아세안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세안의 중요성을 각인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에이펙 정상회의 주간은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내일 모레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가장 관심인 건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까일 텐데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가 공개가 됐는데요.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아직 교착 상태다 이렇게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공개한 건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미 양국 간의 협상이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 합리성과 국익을 바탕으로 해서 시한에 연연하지 않고 최대한의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겠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합의가 임박했다.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이 준비되면 자기도 사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 측에 공을 돌리면서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어떤 맞대응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어떤 그 혈세가 미국의 투자의 어떤 형태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우리 기업들의 어떤 그러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큰 금액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끝까지 우리의 어떤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 양국에서 좋겠지만 만약에 우리의 조건이 많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오랫동안 잘 이끌어 왔기 때문에 보다 시간을 두고 보다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저희 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타결이 임박했다, 나는 준비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좀 온도차가 느껴져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단 말이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임박했다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집권한 지 한 1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 성과를 한번 확인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관세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 2개 행정부가 초기 이민 정책과 더불어서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관세 협상을 통해서 통상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고 미국 내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해가지고 강하게 어떻게 보면 약탈절 수준의 그러한 일방적인 관세 상호관세를 지정하고 그걸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몇 개월 지났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보여달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는 다음 단계의 정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성과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순방을 통해 가지고 관련돼 있는 특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과의 경제 협상,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고 일본을 돌면서 이제 북방 미중액이라든지 여타 부분에서의 미국의 경제 지기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주요 무역 대상국
대상국, 교역 대상국이고 그다음에 협상 대상국이 한국과의 협상을 마무리 져서 아시아 동맹들, 아시아 국가들과도 이제는 그 관세 협상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악관에서 얘기한 것처럼 보다 더 미국이 적극적이거든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더 서두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끝까지 한미 양국이 그 치열하게 아주 기싸움을 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면 우리의 이해관계 조건이 그 관철이 된다면 그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통 큰 결단을 통해 가지고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오기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관측인데, 근데 궁금한 점은 지난 7월에 큰 틀의 합의는 했다라고 했는데 3개월 동안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걸 보면 그때 합의가 제대로 되지 못한 건 아닌가라는 또 우려도 있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때도 7월 말에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했는데 그냥 큰 틀에서 프레임워크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그 장단점이 다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모든 것을 명문화하고 세부 사항까지 나왔다면 그거는 이제 명시가 됐기 때문에 향후 협상 가능성이 차단된 거잖아요. 반면에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그 부작용, 그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향후에 미국이 보다 공세적으로 나오고 말을 바꾼다면 명문화되지 않는 합의는 우리에게 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일장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트럼프 비행정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힘이 우월하기 때문에 명문화하고 싶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압박하거나 설득할 그런 충분한 유인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프레임워크라는 모호하게 합의만 하고 이제 실무 합의를 통해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더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EU나 일본도 그 향후에 그 실무 협상이 한 2달 정도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통해서 일단 마무리를 졌는데 또한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5대 그 주요 그 교역 중에 한국만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이제 정상끼리 만났을 때, 대면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만약 이번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 기간이 좀 더 길어진다. 물론 앞서서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는 했지만 이 교착 상태가 길어지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겠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워낙 천문학적인 투자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 직접적인 투자로 들어간다면 우리에게 아무래도 상당한 재정적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는 부분인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자동차 같은 품목 관세 같은 경우에는 EU나 일본 같은 경쟁국에 비해서 한 12%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어떤 그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다른 반도체라든지 의약품 같은 이런 품목과 관세도 또다시 이제 또 적용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아무래도 한국에보다 불리한 환경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맞는다면 빨리 관세 협상이 타결이 돼서 우리 기업들이 갖는 불확실성 그리고 우리 경제 그다음에 외환 시장이 갖는 그런 불안정성을 좀 해소하는 게 좋을 텐데요. 여러 번 저희가 논의하는 것처럼 미국이 워낙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간격을 좁혀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담보하는 그러한 계기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는 많은 공감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세 협상은 이렇게 진행 중이지만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좀 완료됐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일본 수준으로 우리나라도 우라늄 고농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에 대해서 미국 측도 동의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이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결과물로서 외교과에서는 이제 외교안보 부분에서는 양국 간에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다 이러한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GDP 대비 국방비를 증액을 해서 한국이 대북 방어에서 보다 주도적 역할을 확대하는 부분 이와 더불어서 미국산 무기를 보다 추가 구매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우리 군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었던 핵
그 주기를 완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약, 즉 우라늄 농축과 해결료 제철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권한이 없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수십 년 동안 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 모범적인 국가로 평가를 받았던 한국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경쟁국 일본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의 평화적 상업적 이용에 있어서도 우리의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정을 하자고 요구를 해왔던 거고 이것이 미국이 이제 AI를 주도하기 위해서 상당한 양의 전력을 미국 내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화석연료 에너지뿐만 아니라 보다 더 그 에너지를 확충하기 위해서 원자력에 이제 눈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자력을 갖다가 그 원자력 시설을 건설하려고 보니까 미국이 제조 기술 없이 그냥 설계 기술에도 원천 기술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조를 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한미 양국 간의 이해관계가 마저 떨어져 이번에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그런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고 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미국 측에서 한국이 평화적 상업적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그걸 부각시켜서 이제 그 공감대를 이뤄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이 우리가 뭐 핵 잠재력을 확보하든지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은 우리 국익에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박 2일로 한국을 방문하는데 이 방한 기간 중에 우리나라 조선소를 방문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더라고요.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워낙 1박 2일밖에 되지 않으시는 데다가 일정이 빡빡하고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예정대로라면 APEC, CEO 서밋에 참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일정이 허락을 할지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한국의 조선업에 대한 그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어떤 미중 패권 전략이 해양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되는데 미국의 어떤 선박, 그다음에 군함이라든지 그런 그 건설 역량은 중국에 비해서 한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미국 내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의 조선업이 이제 그 부상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소를 방문한다면 그만큼 미국 안보에 있어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시키겠다. 이런 부분은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미국 국내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성과로 홍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려가 되는 부분인데 일정이 허락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의 관심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또 한번 볼 것이냐라는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 일단 약간의 그 핵보유국을 인정한 듯한 발언을 하면서 만나자라는 느낌을 줬는데 막상 최선희 외무상은 러시아로 갔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조금 그 전문가들이 보시기에 아무래도 북한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의향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거부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도 어떤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물론 그것이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처럼 물론 이제 깜짝 이제 그때는 이제 소셜 미디어였지만 이번에는 발언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기억을 갖고 있지만 비핵화 얘기는 꺼내지 말아라 이렇게 전제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앵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북한을 핵보유국을 인정하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을 연출했거든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만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좀 뜸을 들여가지고 미국 측에 애를 닳게 하면서 협상력을 높여가면서 좀 다음에 만날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고려해 보면서 이제 간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최선희 외무상이 이번에 러시아나 벨라루스를 방문한 걸 보면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최선희 외무상의 어떤 막대한 임무를 고려해봤을 때 비중을 고려해봤을 때 북한 측에서 아무래도 접촉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만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로 나가긴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나가서 생각해서 만나긴 했지만 이렇게 나가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한번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기회를 그냥 놓쳐버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아. 배제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유인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국가를 꿈꾸는 것이 뭐 설립하는 것, 확립하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있는 정치적 목표인데 저것도 정상 국가로 북한이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 개선 가지고는 이제 그 불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에 편입돼야지만 정상 국가로서의 어떤 위상을 세우고 어떤 경제적 번영을 추구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장기적인 목표인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만큼 김정은 위원장을 끔찍히 생각하는 그 미국 지도자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나오는 것이 좋을까, 다음에 나오는 게 좋을까 이걸 보고 있는데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바쁜 분이니까 이 아시아에 또 오는 게 김정은 위원장만 만나자고 오시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이번에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열병식에 가서 어떤 세계적인 지도자들과 함께하면서 위상을 세웠던 것처럼 이번에 미국 지도자와 1대1로 서가지고 다시 만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그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위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할 여지도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유인은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저울질을 하면서 어느 쪽에다 이제 무게를 실을 거는 그 김정은 위원장의 마지막 결단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꼭 한번 내려와서 만났으면 하는 그런 그 기대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짚어봤는데 또 하나의 굵직한 또 외교 일정 바로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정상이 이렇게 우리나라 국빈 방문하는 게 정말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플랫폼 역할을 좀 전 세계에 드러내는 것도 우리나라로서는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의전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 그리고 두 세계의 그 최강대국들이고 상당히 기싸움을 하면서 미중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전 하나하나까지 즉 중국이나 미국 지도자 모두 상대방의 상대국 지도자에 비해서 뭔가 좀 그 열등하게 보이거나 어떤 그 불이익을 받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의장국으로서 어떤 모든 의전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예. 지금까지 큰 어떤 마찰이 없이 진행되는 거 보면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그러한 중재 역할을 충실히 잘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중 정상회담이 어떤 그 순조롭게 개최가 돼서 어떤 그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이 된다면 이것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있어서의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도 간접적으로나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이제 의장국인 한국이 어떤 경주 선언을 도출한다든가 뭔가 그 일정을 그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중 양국 사이에서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뭔가 그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야 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주최를 해준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게 가질 수 있는 크레딧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잘 개최해서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주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입장을 갖는 것 그리고 의장국으로서 에이펙 회의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게 2014년에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11년 만에 지금 한국을 방문을 하는 건데 한중 정상회담이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11월 1일에 열리고요. 아무래도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한중 관계가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번에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참 그 시진핑 주석 모시기 어렵죠. 예. 11년 만에 오시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어쨌든 11년 만에 오시기 때문에 그 한중 그 정상이 두 분이 조우하셔가지고 신뢰를 쌓는 부분이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11년 만에 만나시기 때문에 어떤 그 의제에 있어서 굉장히 진전된 그러한 부분을 논의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미중 경쟁이
계속 심화되고 있고 한국이 아무래도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해서 미국 쪽보다 가까운 포지셔닝 그리고 그런 그 입장을 바탕으로 해서 한중 관계를 관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제 부분에 있어서도 한미 간의 의제보다는 제약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국과 중국 모두 양국 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데 긍정적이고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의제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북한 문제라든지 인적 교류라든지 이와 그 낮은 수준의 전통적인 무역 부분이라든지 한중일 협력을 또 지역 협력이라든지 안보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에서 이제 논의를 하고 이를 통해서 향후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AFP 통신을 통해서 김정은을 만난다면 정말 좋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더 얘기한 걸 보면 정말 만나고 싶은 생각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 궁금한 거 그겁니다. 이제 과거 문재인 대통령 때도 운전자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만약 실질적으로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만난다면 우리나라를 빼고 두 나라가 함께 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역할은 좀 부족한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 역사를 돌이켜 보면 그 북미 간의 협상을 할 때 두 국가만 진행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소통의 문제도 있고요. 이해관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중간에 서서 촉진자든 중재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걸 한국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1990년 육자회담이나 2010년대 남북미 회담 모두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없으면 불가능했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상황이 많이 변했고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운전자론이 제대로 작전을 못하면서 어떤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관계도 경색되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운전자론이 아니라 철저히 페이스메이커 역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는 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재활성화하고 북미 관계를 북핵 협상이나 북미 관계를 이제 다시 재개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받으셔라. 대신에 그 뒤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지원과 역할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한국의 필요성을 북한도 느끼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원성 알마지군의 어떤 리조트를 만든 데 있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돈 안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한국이나 혹은 일본의 자본이나 기술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한국의 역할 그리고 비핵화 로드맵에 있어가지고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준 아이디어를 미국 측이 채택해서 진행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미국과 북한 모두가 수용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우리 정부가 제공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한국의 역할이 북한에게도 꼭 필요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남북관계, 북미 관계의 개선이 남북관계의 개선을 견인하는 과거와는 다른 그러한 모습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우리 정부가 좀 추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무엇보다 더 다른 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과 미국 모두 특히 미국 조야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떤 트레솔드가 낮아진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북미 정상이 회동을 하고 북핵 형사 이후에 북핵 협상이 재개가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어떤 3단계 어떤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진전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 능력이 완성되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신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상견례 하셔야죠. 크게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뭔가 구체적인 의제를 논의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과거는 이렇게 일본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도 일본 내에서 입지가 굉장히 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한국과의 어떤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는 걸 통해 가지고 국내적 입지를 갖다가 탄탄히하고 싶은 어떤 그러한 의향도 다카이치 총리가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번에 서로 상견례 하시면서 어떤
이전 정부에서 만들어 셔틀웨거를 강화해 나간다든지 한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자 이 정도의 어떤 그런 공감대와 형성에도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펙 슈퍼위크 쭉 전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